할머니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지난주 병원에서 간호사가 제게 한 말입니다. 그때 대기실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을 둘러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어떤 분은 정말 젊어 보이시고 어떤 분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고 분명 태어난 해는 비슷할 텐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몇 살 정도로 보일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분이 계세요. 동네에서 만나는 김 여사님인데 올해 72살이신데도 누가 봐도 60대 초반으로 보여요. 처음 뵐 때는 저보다 어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분을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젊어 보이실까? 특별한 화장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분들. 분명 70인데 50대로 보이거나 60인데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표정, 자세, 말투,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보는 순간 나이 차이가 10년은 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데 어떤 친구는 많이 늙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왔느냐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물어봐요. 진짜 나이를 말하면 믿지 않아요.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 묻는데 저는 그냥 매일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밝은 표정이시고 걸음걸이도 경쾌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생기가 넘치시고 나이가 많으신데도 뭔가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세요. 항상 찡그린 표정이시거나 불평만 하시거나 움직임이 굼뜨시거나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면 천명을 알며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70이 되면 얼굴에 살아온 방식이 새겨진다.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습관들이 젊음을 얼굴에 새기는 걸까요? 몇 년 동안 주변 분들을 관찰하고 연구해 본 결과 5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표정 관리예요. 젊어 보이는 분들은 표정이 밝아요. 자주 웃으시고 눈빛이 살아있으시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어요. 반대로 늙어 보이는 분들은 표정이 굳어 있어요. 찡그린 자국이 깊게 패여 있거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거나. 두 번째는 움직임이에요. 젊어 보이는 분들은 몸을 많이 움직여요. 산책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활동적으로 지내세요. 그래서 혈색이 좋고 피부에 탄력이 있어 보여요. 세 번째는 말투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밝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좋네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표정도 따뜻해 보이거든요. 네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젊은 사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다섯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당당해 보여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자세도 바르고 자신감이 느껴져요. 이런 5가지 습관들이 조금씩 쌓여서 얼굴에 젊음을 새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달라져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저를 보고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요즘 제가 의식적으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도 웃어보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먼저 웃어보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더 많이 웃어주시더라고요. 웃음이 웃음을 부르는 거죠. 얼마 전에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뭔가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변화지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어떤 표정으로 지내고 있을까? 거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표정이 기분을 바꾸고 기분이 또 표정을 바꾸는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습관인 움직임도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8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산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시간씩 걸어요. 비가 와도 집 안에서라도 움직여요. 그분을 보니까 확실히 혈색이 좋으시고 피부에 탄력이 있으셨어요. 움직이는 습관이 얼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반대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혈색이 안 좋고 표정도 무기력해 보여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얼굴색도 칙칙해지거든요. 세 번째 습관인 긍정적인 말투도 정말 중요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굴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분들은 표정도 굳어지고 주름도 깊어져요. 하지만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고마운 일 3가지를 찾아서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가족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요. 그분 표정이 정말 평화로우시더라고요. 마치 내면의 평안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습관인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의지도 젊음의 비결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컴퓨터를 배우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표정도 굳어 보이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인 자기 관리와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보여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 젊어 보이려고
억지로 젊은 사람 흉내를 낼 필요는 없어요.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얼굴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얼굴을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하고 말할 날이 분명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매일 작은 습관들을 지켜나갈 뿐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정 관리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웃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나갈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왜 항상 그렇게 찡그리고 있어? 몇 년 전 딸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찡그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인상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표정이 제 기본 얼굴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표정이라는 게 그냥 순간순간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얼굴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늘 밝은 표정을 짓는 분들과 늘 찡그린 표정을 짓는 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표정에 따라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마 전에 복지관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같은 요가 수업을 듣는 두 분이 계셨는데 나이는 비슷하셨어요. 한 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다른 한 분은 항상 심각한 표정이세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웃는 분을 더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심각한 표정분이 2살 더 어린데도 말이에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표정이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피부 탄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표정의 영향이 커지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늘 찡그리는 표정을 하면 미간과 눈가, 입가 근육이 수축돼서 주름이 깊어져요. 반대로 자주 웃으면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가 건강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표정 기억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랫동안 반복된 표정이 얼굴 근육에 기억되어서 그 사람의 기본 인상을 만드는 거죠.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한 할머니가 나왔대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정말 얼굴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도 그걸 따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 억지로 웃는 것 같고 가짜 같고. 하지만 한 달 정도 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웃으면 기분도 좋아져.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웃어보기.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억지 웃음 같고 이상해 보이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뭔가 밝아졌네,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단순히 웃는 연습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있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표정이 정말로 얼굴을 바꾼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하거든요. 매일 감사한 일 찾기, 작은 기쁨 발견하기, 부정적인 생각 줄이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웃을 이유를 3개씩 찾아봐. 날씨가 좋다, 건강하다, 가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서 웃게 돼. 그분을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억지스럽지 않고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요. 그런 미소가 진짜 사람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표정 관리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미간 찡그리지 않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표정이 미간을 찡그리는 거예요. 생각할 때, 집중할 때, 걱정할 때 자동으로 미간이 모아져요.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미간에 깊은 세로 주름이 생겨요.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려고 노력해야 해요. 두 번째, 입꼬리 올리기. 평상시에 입꼬리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불만 많고 우울해 보여요. 의식적으로 입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 눈빛 밝게 하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빛이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침울해 보여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빛이 밝아져요. 네 번째, 자연스러운 미소 연습하기. 억지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를 연습해야 해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어떤 미소가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지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표정 체크하기.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표정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의식해 보는 거예요. 찡그리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표정을 풀어주세요. 저는 요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이 시간마다 표정 체크를 해요. 알람이 울리면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이 찡그려져 있으면 펴주고 입꼬리 내려가 있으면 올려주고.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며칠 전에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가끔 무서워 보였는데 지금은 항상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노력이지만 변화가 있구나 싶어서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 그것이 진짜 젊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굳어진 표정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표정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변화가 있어요.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젊어 보인다고 해요. 실제로 그분을 보니까 정말 밝고 젊어 보이셨어요. 나이가 70대 중반인데도 6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표정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표정도 굳어져 있어요. 입꼬는 아래로 내려가 있고 미간은 찡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인상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조금만 표정을 바꾸면 훨씬 밝아 보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어두운 표정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멀어져요.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니까요. 특히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으면 온 가족이 밝아져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손녀가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는 항상 웃고 계셔서 좋아요 하는 말을 듣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손녀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한다니. 저도 손녀에게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표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표정 관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 것. 억지 웃음은 오히려 어색해 보여요. 자연스러운 미소가 될 때까지 천천히 연습하세요. 두 번째, 상황에 맞게 할 것. 무조건 웃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픈 표정을 해도 돼요. 다만 평상시 기본 표정을 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 꾸준히 할 것. 하루 이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최소 몇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음가짐도 함께 바꿀 것. 표정만 바꾸고 마음은 그대로 두면 오래가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면서 표정도 함께 바꿔야 해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져요. 결국 표정 관리는 마음 관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져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한번 웃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표정을 체크해 보세요. 찡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입꼬리 내려가 있지는 않은지. 작은 노력이지만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밝아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하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 글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지으시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습관인 꾸준한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얼굴을 젊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밝은 표정으로 보내세요. 할머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지난주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 제가 다른 또래 분들보다 빠르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계단도 수만 차고 올라가고 장보기도 혼자서 척척하고 그 직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움직임 하나만 봐도 나이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걸음걸이만 봐도 활기차고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하시고, 같은 나이인데도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 70인데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체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굴빛도 좋고 자세도 반듯하고 기운도 넘치고, 반대로 60대인데도 벌써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움직임의 차이예요. 꾸준히 몸을 움직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인 거죠.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량을 유지시키고 노화를 늦춰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이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얼굴빛이 맑아져요.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잘 공급되니까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표정도 밝아져요. 지난달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동네에서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75이신데 걸음걸이가 경쾌하시더라고요. 얼굴빛도 좋고 자세도 반듯하고 무엇보다 활기가 넘치셨어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어요. 비가 와도 집 안에서 제자리 걸기라도 해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20년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가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만든 거구나 싶어서요. 실제로 그분은 또래분들보다 10살은 젊어 보이셨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만 계시기 시작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정도 그렇게 지내시더니 확실히 달라지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자세도 구부정해지고 얼굴빛도 안 좋아지고 몸을 안 움직이니까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분도 우울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얼굴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표정도 밝아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젊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좋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는 운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예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돼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편한 신발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해도 좋고,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걸어요. 처음에는 3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걷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확실히 얼굴빛이 좋아진 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매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만 해도 몸이 많이 달라져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그러면 얼굴 근육도 함께 이완되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세 번째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에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물병이나 쌀포대 같은 걸로도 충분해요. 팔 운동, 다리 운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자세가 좋아져요. 자세가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당당하고 젊어 보여요. 네 번째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이에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운동들이죠.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이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돼요. 마음이 안정되면 표정도 평화로워져요. 다섯 번째는 춤이나 에어로빅이에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재미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전신 운동이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댄스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시니어 댄스 수업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시는데 표정이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즐거워 보였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무리하지 말 것.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꾸준히 할 것.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본인에게 맞는 운동 찾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체력과 관심사에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네 번째, 안전하게 할 것. 나이가 들수록 부상 위험이 커져요. 무리한 동작은 피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하세요. 다섯 번째, 즐겁게 할 것.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재미있고 즐거운 운동을 찾으세요. 저는 요즘 이런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월, 수, 금은 아침 산책일 시간. 화, 목, 토는 집에서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 30분. 일요일은 휴식. 이렇게 하니까 부담도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좋아진 게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활기차 보이세요. 하고 말해줘요. 며칠 전에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보다 젊어 보여요. 빨리 걸으시고 힘도 세시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꾸준히 운동한 결과를 손녀도 알아봐 주는구나 싶어서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자주 쓰이는 문고리는 벌레가 먹지 않는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움직이면 늙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고요. 움직임은 젊음의 비결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나이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해요. 운동 자체에 너무 집착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요즘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 체조, 공원에서 하는 아침 운동, 수영장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복지관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변화가 컸어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굳어 계셨는데 3개월 후에 만나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걸음걸이도 경쾌해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지고 체조를 시작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의 효과는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적극적이 돼요. 그런 변화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여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이런 자신감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표정도 위축되어 보여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안에서 스트레칭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아니면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버스 한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점 늘려가세요. 한 달만 해봐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빛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차릴 거예요.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하고 말해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인 말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얼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몸을 움직이는 하루 되세요.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난주 복지관에서 들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컴퓨터 교실에 등록하셨다가 첫 수업만 듣고 포기하셨대요.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무슨 컴퓨터를 배워.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같은 날 같은 교실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배운 걸 집에 가서 연습해 봐야겠어. 손녀한테 카카오톡도 보내고. 나이는 비슷하신데 말투와 태도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두 분의 얼굴 인상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포기하신 분은 이미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전체적으로 무거워 보이셨어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은 눈빛이 반짝이고 표정이 생기 있어 보이셨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말과 마음가짐이 얼굴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늘 안 돼,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세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져요. 반대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재미있겠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여요. 말이 얼굴을 만드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얼굴 근육이 그에 맞게 굳어져요. 찡그리는 표정, 입꼬리 내리는 표정이 기본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웃는 근육이 발달하고 밝은 표정이 기본이 돼요. 얼마 전에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제가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본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피곤해, 힘들어, 귀찮아,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피곤해 대신 좀 쉬어야겠어. 힘들어 대신 조금 어렵긴 하네. 귀찮아 대신 천천히 해봐야겠어. 나이가 들어서 대신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긍정적이시네, 기분이 좋아 보여요.
말을 바꾸니까 마음가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는 거였어요. 특히 나이와 관련된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이 먹어서 이제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못하게 돼요. 뇌가 그 말을 믿어버리거든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할 수 있게 돼요. 지난달에 만난 7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나이 들었다는 말을 절대 안 해. 대신 경험이 많아졌다고 해. 그러니까 새로운 일도 겁나지 않고 자신감도 생겨. 실제로 그분을 보니까 정말 자신감 넘쳐 보이시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쓰시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 나이는 많으신데 마음은 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눈빛이 반짝이고 표정이 생기 있어 보였어요. 맹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고 마음은 얼굴의 거울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이를 핑계로 하는 말들.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제 늙어서 젊었을 때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정말로 늙어져요. 대신 경험이 있어서 지혜가 생겨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 힘들어, 피곤해, 짜증나, 우울해. 물론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마음도 그렇게 돼요. 좀 쉬어야겠어. 충전이 필요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세 번째, 불평과 원망의 말들. 왜 이래? 짜증나,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얼굴이 찡그려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네 번째, 포기와 체념의 말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정말로 안 되고 못하게 돼요. 대신 방법을 찾아보자, 천천히 해보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반대로 젊음을 만드는 말들도 있어요. 할 수 있어, 괜찮아, 재미있겠다, 배워보자. 고마워, 다행이야, 좋은 경험이야, 의미 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뇌가 늙어요. 뇌가 늙으면 표정도 무기력해져요. 하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표정도 생기 있어 보여요. 며칠 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80살 할아버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75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지. 지금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 그분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눈빛이 반짝이고 표정이 당당해 보였어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뭘 배워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표정이 굳어 있어요. 호기심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여요. 그런 마음가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받고 활성화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표정도 생기 있어져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운동, 악기, 그림, 외국어.
뭐든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즐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어요. 예순이 넘어서 악기를 배운다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시작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물론 어려워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져서 뿌듯해요. 그리고 확실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가족들도 엄마가 요즘 생기 있어 보여 하고 말해줘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있어요. 건강, 가족, 날씨, 음식, 만남 뭐든 좋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두 번째, 긍정 언어 연습하기.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세 번째, 새로운 도전하기.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새로운 요리 만들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 두기.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다섯 번째, 목표 세우기.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배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목표가 있으면 삶이 활기차져요. 지난주에 이런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는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워. 올해는 케이크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 손녀 생일에 직접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고 싶어서. 그분 표정이 정말 설레어 보이시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젊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얼굴이 아름답다.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건 긍정적인 말과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젊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3번만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고마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을 바꿔갈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밝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5번째 습관인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젊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말과 마음으로 보내세요.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지난주 손녀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날 저는 새로 산 연한 분홍색 니트를 입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옷을 입었거든요. 손녀의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녔을까? 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거울 앞에서 오늘도 괜찮네 하고 웃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정말 멋있어 보이세요.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젊음의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오늘도 괜찮네 하고 미소를 지으시나요? 아니면 늙었네 못생겼네 하고 한숨을 쉬시나요?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해 보이고 빛이 나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위축되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 만난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한 분은 나이가 들어서 뭘 꾸며 하시면서 대충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한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쁘게 해야지 하시면서 꼼꼼히 상담받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미용이 끝났을 때 정말 차이가 확연했어요. 첫 번째 분은 머리는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이셨어요. 뭘 해도 소용없어 하는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 분은 정말 환하게 변하셨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우와, 정말 예뻐졌네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기뻐하는 표정 자체가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인사하기.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해. 옷을 고를 때 오늘은 뭘 입을까 하고 즐거워하기. 머리를 빗으면서 오늘도 단정하게 하고 신경 쓰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지난달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한테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고 말해.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웠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아져. 그분을 보니까 정말 자신감 넘쳐 보이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반대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 하시면서 자신을 포기하시는 분들.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대충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요. 자신을 포기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이든 80이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가꾸고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져야지. 나이에 맞는 나만의 멋이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저절로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차 마시기, 책 읽기, 산책하기. 뭐든 좋아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옷 찾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내게 잘 어울리는 옷 한 벌이
비싼 옷 10벌보다 낫거든요. 세 번째, 작은 변화 시도하기.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새로운 색깔 옷을 입어보거나 립스틱을 발라보거나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면 기분이 달라져요. 나도 여전히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네 번째, 거울 보며 칭찬하기.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칭찬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 색깔이 잘 어울리네. 눈이 반짝이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 번째, 건강 챙기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건강도 챙겨야 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건강한 몸에서 젊음이 나와요. 여섯 번째, 취미 갖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취미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표정이 밝아져요. 그 밝은 표정이 젊어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요즘 이런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오늘 입을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면서 웃어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특별한 일을 해요. 미용실에 가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작은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활기도 생기고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며칠 전에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달라요. 뭔가 반짝반짝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결과를 손녀도 느끼는구나 싶어서요. 장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나이 든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20살의 아름다움과 70살의 아름다움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70살에는 70살만의 품격과 우아함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자만이나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외모에만 집착해서도 안 돼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겉모습도 아름다워 보여요. 또 무리해서는 안 돼요.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꾸밈은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 늙어가는 내 몸에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이 드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 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실제로 그분은 나이에 비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인사해 보세요. 안녕,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옷을 고를 때도 나에게 어울리는 건 뭘까 하고 신경 써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아름다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달라져요. 당당해지고 밝아지고 빛이 나요. 그런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예요.
요즘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그때 여러분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표정 관리, 꾸준한 움직임, 긍정적인 말과 마음가짐, 그리고 자기 사랑.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진정한 젊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얼굴에 젊음을 새기는 거예요. 나이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품격 있게, 아름답게, 젊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이 5가지 습관에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진 걸 보실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젊음은 정말 얼굴의 습관처럼 남는구나.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답고 젊게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빛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이니까요.